따내면 안 놔도 이렇게 되면 이게 옥집이 돼요. 이건 가짜집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흙이 살려면 여기 있는 수 있지 않으면 바로 이제 이 먹여침을 당해서 바로 죽게 됩니다. 아마 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보면 이렇게 먹여치거나 이렇게 먹여치거나 근데 이런 데를 두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손 빼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단수를 몰아도 따내게 되면 이게 집이 나고 요게 집이 나고 그렇죠. 먹여쳐도 그때 따내면 되니까요. 네,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선, 2선에서는 이게 먹여치는 이런 데서 안 놓으면 먹여쳐서 큰일 나죠. 이렇게 이어져서 살아갑니다. 네. 좀 이해가 좀 가셨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사활 문제를요. 뭐 이것 말고도 많은 문제를 푸셔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주 시청자 문제를 이번 주 시청자 문제를 내드릴 텐데요. 네. 네, 화면을 통해서 세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문제 세 문제 보셨는데요. 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네, 바둑교실 홈페이지에다가 정답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지는 시간이죠. 오늘의 수담입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목정석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네. 저번 주까지는 화점정석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그렇습니다. 자, 화점과 소목 어느 것이 좀 더 어려운가요? 네. 옛날엔 대사백변이 있었습니다. 대사정석은 네. 외목정석인데 근데 요즘에 잘 안 쓰고 있습니다. 하도 어려워서 고목도 그렇습니다만 네. 소목이 3선, 4선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두고 있고 애용하죠. 그래서 소목정석이 좀 더 난해합니다. 화점보다는. 그래서 요즘은 간령을 택해서 화점을 많이 두는데요. 소목도 워낙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몇 가지는 안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쉬운 것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목정석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소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네. 적을 쏟자 눈목자 적다 이건 고목이죠. 고목. 외목은 바로 여기입니다. 외출할 때 바깥 외자입니다. 소목도 두 개 있죠. 사실은 헷갈려요. 화점. 이것도 처음 보면. 꽃점이라는데 옛날에 꽃쑥 무늬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꽃점을 이제 꽃다가 해서 화점이다. 삼삼이다. 여기는 고목, 대고목이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목인데 이건 대고목. 잘 안 둡니다, 이건. 그래서 소목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걸치면은 소목 걸치면 날일자, 눈목자, 한일자. 눈목자 높은 걸침, 낮은 걸침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걸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걸침이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이렇게 지켜버리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날일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정석을 했었죠. 네. 이걸 제일 쉬운 거 다 해요. 이건 제일 쉬운 거예요. 네. 이건 매번 배워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수 가장 쉬운 정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만 두면 질리죠. 음식도 한 가지만 먹으면 재미가 없듯이 편식을 하면 세 칸의 협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협공인데요. 제일 쉬운 건 입구자라 붙여줍니다. 아, 화점 자리로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위로 늘고 그러면 이건 호구 자리. 쉽습니다. 네. 열수 미만은 쉬워요. 네. 이 정석은 약 3만 가지가 있는데 단어 3만 가지 외울 수가 없죠. 네. 1000단어 외우게 됩니까? 한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자문만 알아도 굉장한 실력이죠. 이렇게. 쉽지 않습니까? 이거? 자, 여기까지가 정석인가요? 네, 9수. 그러면 귀를 차지하고 이제 백은 선수를 차지하고. 네, 다른 곳에 또 한번 해보죠. 네. 이게 네 군데를 다 해봐야 돼. 헛갈려요. 이렇게 자, 하고 이렇게 걸치면 세 칸 협공을 합니다. 한 칸 협공, 두 칸 협공, 세 칸 협공입니다. 이게 낮은 협공이라고 합니다. 또 높은 한 칸 협공, 6가지가 다 있어. 똑같습니다. 두 칸 협공. 그렇습니다. 세 칸이죠. 이게 다 협공의 축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좀 멀리 간 협공인데 그때는 가장 안정을 빨리 취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배웁니다만 손을 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뛰어둬도 급해지죠, 두 점이요. 이 두 점이 근거가 없죠. 뿌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짚나기 어렵다. 네. 그래서 빨리 안정을 서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구자를 붙인다고 하고 행마 하나 늘어둬야 되고 귀로 젖혀서 하나 젖히면 늘어두는. 그 다음에 이제 또 1, 2, 2전이니까 안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바둑은 그렇습니다. 상대성 원리예요.
그래서 한 수 백이 두면 백이 좋아 보고 흙이 한 수면 흙이 좋아 보이는데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다. 상대가 좋은 자는 여기를 놓고 보면 뭔가 이게 허전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두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쉬운 정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참고로 다른 걸 하나 더 보여드리죠. 네. 여기서는 뭐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정석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낮은 걸침 했을 때, 네. 또 뭐 높은 걸침도 하나 그렇죠. 배워볼까요? 높은 걸집에서 가장 쉬운 거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요 가장 쉬운 정석 중에 저도 지난번엔 이거 네, 했죠? 그렇죠. 이거 이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늘고요. 바둑은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2립 3전. 그래서 15집을 차지하고 9집을 차지해야 되는데 네. 발전성이 적고 발전성이 중앙으로 변으로 많기 때문에 서로 해볼만 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높이 걸쳤을 때 또 반대 날일자. 저도 이 정석이 참 좋아하는 정석인데요. 날일자로 받으면 백은 귀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럼 붙이면 젖혀라서 이렇게 젖히니 이렇게 젖히면 항상 끊겨서 이건 흙이 불리합니다. 네. 싸움이. 그래서 네. 붙이면 젖혀라는 게 항상 부드러운 게 강을 이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강생인데요. 젖혀서 이게 늘게 해야 됩니다. 이걸 안 늘면 이렇게 또 젖혀버리면 이건 백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연결을 해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가 바둑에서도 많이 통하는데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호구를 칩니다. 그 다음에 백은 두지 않으면 뭐 큰일 공격을 납니다. 당하게 자, 되죠. 보세요. 안 두면 이렇게 해도 또 외로워 보이죠. 이렇게 해도 외로워 보이고 이렇게 해도 외로워 보입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네. 거예요. 다음에 씌워버리면 이거예요. 씌우면요 이게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견실하게 두는 방법. 견실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더 나가서 발빠르게 두는 방법.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좀 발이 빠른 대신에 약점이 좀 보이고 단단한 대신에 발이 좀 느리다 이런 얘기인데 취향. 바둑을 두면 성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취향 따라서 단단하게 두는 성격이 있고 좀 허실실 엉성하지만 두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 뭐 전혀 나쁘게 이렇게 하나 두고 이쪽은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걸쳐서 자, 이렇게 날일자를 두고요. 붙입니다. 그 다음에 점잖게 내려두고 보고 치고 때에 따라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정석이 천변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손 빼는 것도 있고 그러나 가장 쉬운 건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모든 게 운동도 폼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둑도 기본 정석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 외워두면은 이거는 뭐 아무리 잘 두는 프로 구단이나 초보자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데는 뭐 가장 흑백간에 손해가 없는 것을 정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소목정석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네. 뭐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목 기본 정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네. 저번 주에 배웠던 화점 정석들과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점은 세력 위주의 호방한 정석이라 한다면 소목은 네. 3선과 4선, 실리선과 세력선을 겸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단단한 그러한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정석들만 해도 이제 1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요. 초반 포석 이제 다양하게 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정석들을 이용해서요. 한번 초반 포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정석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그럼 첫 소목부터 수부터 한번 놔볼까요? 더 보죠. 그쪽부터 한번 더 보죠. 흙으로. 이쪽으로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또 소목을 차지하면 이쪽도 이건 향소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